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잠깐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이 영상만 지금 내가 네 번째 찍고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전화가 꼭 와서 평상시 안 오던 분들이 전화를 해갖고 영상을 거의 막바지에 왔을 적에 이게 다 끊어놨어요. 7분, 8분 찍을 적에 끊어놔갖고 지금 이걸 네 번째 찍고 있어요. 어, 그래도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리얼 특집을 지금 찍기 위해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핸드폰에 이제 비행기 모드로 걸어놨어요. 다음부터는 좀 찍을 적에 비행기 모드로 좀 하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요 전에 제가 이제 그 실무진 면접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옷을 환복을 하고 지금 이제 편하게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 제가 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채용 시장에 참 젊은 친구들이 내가 이제 자료들을 좀 많이 봤어요. 채용 시장에 글들도 많이 보고 후기들도 많이 신입사원들 후기들도 좀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경력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이런 취업 준비를 하시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 좀 미안한 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경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직이 조금은 이제 쉬워지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뭔가 취업하는 시장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봤을 적에 밑에 그 대졸자들이랑 뭐 1년 재수했던 사람들이랑 뭐 다양하게 막 이렇게 밀집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그 경쟁 속에서 이제 1차 서류 전형을 또 패스해야 되고 또 2차 인적성 검사도 또 패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차 1차 실무진 면접도 해야 되고 또 회사에 따라서 그 전에 PT 면접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차 경영진 면접하고 이제 3차 채용 검진하고 5차 이제 입사를 하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룹 인문 교육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기업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서고 이런 속에 이제 그 1차에 떨어지는 사람, 2차에 떨어지는 사람, 3차에 떨어지는 사람 뭐 다양하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여러 번씩 지원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대학교 4년제 졸업한 사람이 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갈 이제 그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은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늘구멍에 실루키 정도로 되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좀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취업 준비하는 뭐 입사 지원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면접 요령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경쟁력 있는 자소서, 입사 지원서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 잠깐 이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제 화상 면접을 사실 처음 봐봤어요. 난생 태어나서 화상 면접을 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면접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줌이라는 이제 툴을 이용해서 이제 화상 면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번에 이제 처음 봤어요. 지난주에 갔던 거는 직접 맨투맨으로 이제 봤었고 요번에 화상 면접으로 봤었었는데 참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통은 이렇게 뭐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좀 이렇게 좀 맵시가 조금은 나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화상에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는 되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고 면접은 이제 제가 한 20분 정도 대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초청이 돼서 이제 실무진 면접에 있는 방으로 이제 초대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소개를 간략하게 경력 위주로 하고 이제 뭐 질문 사항들을 이제 받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40분 정도 한 것 같고 세 분이서 뭐 파트 리더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임원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부서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게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그때 마이크 건이 이게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갖고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서 이제 포인트를 제가 놓쳤어요, 사실. 왜냐면 화상회의는 줌을 제가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그 상대방이랑. 그냥 접속하면 바로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이제 소리랑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놨는데 안 들린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핫스팟을 잡아봐라, 뭐 해봐라 하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까먹고 그러면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제 시나리오에 없었던 케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솔루션을 이제 가져왔죠. 여기 USB 핀 마이크를 여기 이제 어딨지? 여기 이제 꼽으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가지고서 꼽으면서 이제 여기 꼽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이제 면접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게 면접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좀 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좀 화상 회의 전에 그 인사 이제 채용 담당자와 좀 이게 좀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좀 미팅이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술 면접 같은 경우,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뭐 자신감, 그다음 뭔가 그 돌발 질문을 던졌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상황 대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본단 말이죠. 근데 경력은 말 그대로 되게 딱딱해요. 딱딱하고 이게 실무 위주로 물어봐요. 제 경력이랑 실무 위주랑 이직 사유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제 저 같은 레벨에 좀 올라오면은 이제 조금 질문이 이제 대리가 이제 질문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고 과장이 받아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윗사람이 받아야 될 질문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적에도 좀 고난이도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고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답변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제 뭐 계속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패턴은 거의 경력직 면접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이제 과장 이상서부터 이제 이직을 해서 가는 사람들은 뭐 대리도 뭐 똑같긴 한데 이제 좀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은 달라요. 실무를 물어보는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요. 뭐 해봤냐 정도로 이제 대리는 끝난다고 하면은 과장들은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봤냐 어떻게 해결했냐 라고 얘기하고 그 이상이 되면은 더 다른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질문 받았던 거는 경력 위주로 이제 내 소개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회사의 모집 요강 이제 채용 공고에 있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들어온 거는 이제 회사를 옮겼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전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전 회사가 전 회사 다닐 적에 왜 이 회사로 왔는지 왜 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지금 우리 쪽에 지원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소신껏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제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진실성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 담당자 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인사 담당자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넘겨가서는 다음 사람이 아마 두 번째로 높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물어봤어요.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를 물어봤죠. 이제 저는 이제 발전소에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계정기가 발전기에 있는 원래 발전기에 있는 주파수 계정기가 그 낮아졌을 적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은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 측과 송전솔로 측과
수전 측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일단 발전소에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주파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주파, 그 언더 프리퀀시 릴레이가 이제 세팅값 범위 내에서 이제 그 IED라는 인텔리전트 일렉트릭 디바이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멀티 펑크션 릴레이라고도 하는데 국제적인 이제 통용되는 말은 IED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발전기 보호 장치 중에 하나가 터빈이나 발전기 보호 장치, 보통 발전기 보호 장치에 이제 그 제너레이터 프로텍션 릴레이에 이제 주파수 계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은 저주파가 되면은 터빈 트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꺼버려요. 왜냐면은 그 주파수 계전기는 결론은 이제 계통 단락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3상이 주파수가 달라지, 3상이 우리가 A, B, C 상이 120도 간격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상회전 방향, 상에 있는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립을 시켜버리거든요. 우리 비상발전기도 언더 프리퀀시 릴레이가 달려져 있어요. 고용량 같은 경우 1250이나 1500 이런 것들은 달려져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언더 프리퀀시가 되면은 주파수가 떨어지면은 트립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제너레이터가 60Hz로 막 돌고 있어요. 비상발전기를 제가 쉬운 예로 들어드릴게요. 막 돌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얘가 부하가 그 1000kW 비상발전기인데 부하가 1000kW로 바로 딱 걸리면 저주파가 걸려요. 주파수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트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회로를. 그래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트러블 슈팅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트러블 슈팅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한 걸 저한테 그 본인이 경험한 거를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서는 뭐 그 얘기만 해도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실제 내가 있었던 데서 경험했던 사례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어떤 검증 과정들을 가졌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전기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몰라서 나한테 꼭 물어본다는 느낌이 좀 듣기는 했는데 일단은 제가 또 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발전기에는 터빈과 제너레이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밸런스도 아주 정밀도 있게 정도 검사를 끝내고 맞춰야 된다. 안 그러면 운영 중에 브러쉬적에 전류 불균일이 발생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다음번에는 또 넘어가니까는 이분은 또 이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뭐 당신은 설계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피사 설계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업 관리 경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피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회 경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피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설 사업 관리를 했을 적에 어려움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저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있는 제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팔이 아파서 좀 바꿀게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경험적인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발전소 설계를 했고 이 설계는 시공 쪽에서도 도움이 된다. 시공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경험들이 결론은 사업 관리에도 도움이 됐다. 그래서 EPC사에 있었던 결론은 사업 관리 경험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도 빠르고 모를지언정 그래도 적응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한 답이 사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성실성의껏 대답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사람들이 흡족하든 안 흡족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제 소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실되게 이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계속 오고 갔어요. 오고 갔고
그러면서 뭐 나한테 뭐 좋은 말도 해줬고, 좋은 말이지만 결론은 좀 나쁜 말도 해줬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어, 나 기준으로 이제 제 기준으로 이제 100 정도를 본다면은 자기네들은 사실 한 60 정도의 이제 스펙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당신 같이 좀 경험 많고 좀 이게 좋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갖고 오는 거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도 이제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나도 내가 맞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뭐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이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창피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제 목적은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그 사람들이 또 내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직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직장인들 중에 이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사의 비밀을 뭐 얘기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거기에 이제 했어요. 이제 그쪽에서 질문이 세 분이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라고 이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일단은 잘 가기 위해서 기회를 이제 저한테 이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한 7, 8개를 사실 했어요. 저도 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섣불리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도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경력직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왔던 연봉과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줄 수 없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 포지션을 까면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경력직을 갈 적에 대부분 다 뭔가 좀 처우가 좋은 쪽으로 움직여졌는데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가는 거는 차라리 안 가느니 많이 못하다. 그리고 옮길 적에 새로운 일을 뭔가 하려고 해서 옮기는 거 좋지만은 힘들어서 옮기는 건 아니다. 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지금은 예전에는 막 안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가긴 했지만 지금 막상 이제 채용 시장의 흐름을 좀 읽기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아, 이게 자꾸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안정적이고 철밥통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기 겨운 소리일지도 모르지만은 하더라도 내가 뭔가 좀 엔지니어로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여기에 남을지 옮길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뭐 2차 면접, 이제 경영진 면접, 그다음 건강검진, 처우 협의가 돼야지 최종적으로는 제가 갈지 말지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겠죠. 뭐 그 과정이 아니고 중간에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실력이 모자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지금 올인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제 목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진행 오늘 가면서 제가 다른 영상에 특강으로 해서 소통의 시간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열받아서 갑자기 막 사기서 던지고 다음날 안 나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손해예요. 이게 냉철해야 돼요.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이제 젊은 친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몸은 나 혼자 쓰는 몸이 아니라 우리 가정, 결혼을 했으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뭐 내 와이프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은 나도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이렇게 가족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반대하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옮기는 것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와이프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그 와이프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할 적에 여기 옮기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냥 회사를 다시 다니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성 있게 문제를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연차를 써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은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잘 보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자신있게 꾸밈 없이 봤다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있는 것도 연락이 또 온다면은 이제 또 최선을 다해서 볼 거고 나의 그 생각을 그대로 얘기할 거다. 그 생각이 일단 맞지 않는다면은 뭐 저도 뭐 그거는 그냥 스테이 여기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잠깐 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길어졌는데 약간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더 했어요. 하나를 더 서류 전형을 제출해서 지금 5개를 진행하고 있고 5개 중에 최종적으로 불합격된 거는 제가 무슨 교직원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조교수 저기 강의 발표 거기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3개를 갖고 있어요. 3개. 3개는 지금 서류 전형 결과 기다리는 게 있고 2개는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씩 그 면접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면접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 거는 인성검사도 패스를 했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도 패스하고 이제 실무진 면접까지 본 거고 지금 지난주 이제 면접 봤던 거는 1차 서류 패스하고 이제 면접을 바로 보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문자랑 메일이 왔는데 이제 영어 인터뷰랑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를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패스가 되면은 이제 경영진 면접 보고 그리고 처우 협의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입사일자 이제 세팅하고. 근데 경력직은 입사일자를 내가 사실 딱 제출했다고 바로 못 그만둬요. 보통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가 뭔가 또 다른 조율이 있으면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적에 좀 기존에 여기 로얄티를 가지고 다녔던 분들이라면 나 같으면은 나는 뭐 회사에 악감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면은 마무리를 좋게 해주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회사도 회사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가 조금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요지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요지를 좀 잘 봐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